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해 어젯밤 늦게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성추행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해당 직원을 정치자금 부정사용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송영길 대표가 조사를 의뢰한 지 열흘 만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점,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조치로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양향자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전 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계 책임을 맡은 비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정치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천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 골프 모임 관련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여수와 목포, 나주와 순천 등 4개 시에서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특별 방역 주간을 오는 31일까지 3주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사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4차 대유행이 변이와 일상 속 감염이 특징인 만큼 취약 지역인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주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초중고 교원들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광주와 천남 지역에 내린 장맛비로 곳곳이 피해를 봤는데요.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광양 산사태 현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복구 작업이 중단됐고 양식장도 피해가 워낙 막대해서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주택 등 건물 5채가 매몰된 전남 광양 산사태 현장입니다.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 위로 방수포가 덮어져 있을 뿐 건물 잔해와 흙더미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복구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왜 저 현장이 저렇게 피해가 났는가 원인 조사를 좀 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전문가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2주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본 마을 주민 10여 명은 일주일째 이곳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밥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이불과 속옷 등은 구호 물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이 좋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집 가 잘 데가 있어. 주부집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빗물과 섞인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전복 1,130만 마리가 폐사한 전남 강진군 앞바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물엔 빈 전복 껍데기만 나뒹굽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400억 원에 달해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이 업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정책자금 금융지원 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집중 후 피해가 큰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진도, 장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당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건물의 안쪽부터 파내는 이른바 밑동 파기 공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2달 전에 또 다른 철거 건물에서도 이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또 다른 철거 대상 건물. 굴착기가 건물 안쪽부터 파내면서 5층 높이 외벽만 D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철거 현장에 흙더미를 쌓고 중장비가 건물 안쪽을 부수는 모습까지. 지난달 붕괴된 건물의 철거 작업과 매우 흡사합니다. 철거하면서 튀는 파편이나 떨어지면은 인사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이렇게 철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건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한 개 층씩 차례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층을 구분하지 않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추정한 이른바 밑동 파기 공법인데 이 방식을 정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4월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록을 보면 해당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위에서 아래로 철거를 할지 건물 절반을 수직으로 철거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직으로 철거하는 방식은 지난달 붕괴 사고가 난 건물처럼 건물 중심부에서 안으로 파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붕괴 참사 2달 전부터 이미 철거 현장에서 이 같은 방식의 철거가 논의되고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폭삭이라고 그러죠. 주변만 안전하면은 가장 경제적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속을 파먹고 외벽을 남겨놓으면 외벽은 잘못하면 바깥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고. 그럼 사고 나는 거죠. 철거 방식 개입 여부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해당 회의록을 입수한 경찰은 철거 공정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한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광주 동구는 어제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희생자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영정과 위패 전달식을 열고 분향소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여 동안 합동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은 5,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5년까지 농촌협약에 4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벌교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조성과 문덕 기초생활거점 조성 80억 원 등입니다.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은 집행 대상액 3,900억 원의 65%인 2,500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8.3%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고객 대상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고객 대상 UCC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서비스 제공 외에도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선대가 인공지능 문화체험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남로 4가역 지하 1층에 위치한 AI 문화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과 게임 등 AI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영화 속으로 들어가 직접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VR 미술 콘텐츠인 아트 윈도우와 대형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작되는 캐리커처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시장이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주 안으로 정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4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인근에 도로를 추진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모 부동산 개발 회사에 회사채를 매입해 오피스텔 건립에 투자하면 10% 이상의 이자 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천만 원씩을 투자한 투자자 100여 명이 회사로부터 투자금 70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청년 노동자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끼어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1년 2개월여 만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5월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인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어제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가족을 통해 사죄문을 발표하고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마음으로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인 김선양 씨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고 금속노조는 또 다른 김재순이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중국 영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7km의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가 소폭 늘어난 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줄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전남 지역의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300여 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가 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35명으로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피해액은 120억 9천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광주시의 올 두 번째 지방직 공채시험 경쟁률이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모두 57명을 뽑는 지방직 공채에 모두 1,446명이 지원해 평균 2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직렬별로 보면 일반 행정 7급이 가장 높은 6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연령대별 지원자로는 절반가량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교사노동조합 연맹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은 전국 17개 시도 교사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는 교사노동조합 연맹이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가입하기로 해 최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연맹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앞으로 중앙과 일반 노동조합과 얽매이지 않고 광주와 교육에 방점을 짓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곡성이 33.9도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을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32도 안팎,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화순, 곡성 등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만큼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장성 25도, 화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 담양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보성과 고흥 31도, 광양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32도, 강진과 해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29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